여러분, 이 기계는 우리의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측정해주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혈액에 일정량의 포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포도당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잘 조절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혈당 수치가 129로 범위 내로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카레에 밥을 비벼 먹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고 정상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떠한 질환에 걸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물질 대사가 우리 생명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 물질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생명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생명 활동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 물질 대사에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책 44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사성 질환입니다. 자, 오늘 이 궁금증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대사성 질환의 정의와 원인, 예방까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사성 질환은 우선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적 원인이나 혹은 효소나 호르몬,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 이 대사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구루병,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여러분들 소장 옆에 있는 이 중요한 기관인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하는 중요한 호르몬,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하면 혈당량이 너무나도 높아지지 않도록,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서 포도당이 배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부족한 인슐린을 주사받기도 하는데요. 당뇨병에 관해서 영상 하나 간단히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There are two main types of diabetes, type 1 and type 2. They're different conditions, but they're both serious. There are some other rarer types of diabetes too. What all types of diabete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cause people to have too much glucose in their blood. But we all need some glucose. It's what gives us our energy. We get glucose when our bodies break down the carbohydrates that we eat or drink, and that glucose is released into our blood. We also need a hormone called insulin. It's made by our pancreas, and it's insulin that allows the glucose in our blood to enter our cells and fuel our bodies. If you don't have diabetes, your pancreas senses when glucose has entered your bloodstream and releases the right amount of insulin so the glucose can get into your cells. But if you have diabetes, this system doesn't work. When you've got type 1 diabetes, you can't make any insulin at all. If you've got type 2 diabetes, it's a bit different. The insulin you make either can't work effectively or you can't produce enough of it. In both types of diabetes, because glucose can't get into your cells, it begins to build up in your blood. And too much glucose in your blood causes a lot of different problems.
right treatment and care, people can live a healthy life. And there's much less risk that someone will experience these complications. If you've got diabetes, you can find lots of information and support, and I'm living with it using our website and helpline. As well as campaigning for everyone with diabetes to get the right care, Diabetes UK fund research into all types of diabetes, so we can develop new treatments and one day find a cure. 네, 여러분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대사성 질환의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지방이 혈액에 많다 이런 뜻인데요. 왼쪽은 정상인의 혈액입니다. 맑은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고지혈증 환자의 혈액이에요. 혈액에 너무 많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매우 탁한 혈액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혈액에 지방 성분이 많다면 그것이 혈관에 쌓이기도 해서 이렇게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지혈증도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고요. 세 번째로 비타민 D, 여러분들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고 치즈에도 많이 들어있고 버섯이나 등푸른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는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칼슘을 흡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칼슘 하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뼈가 되겠죠. 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주는 비타민 D로 인해서 여러분 몸에 있는 뼈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는데, 만약 이런 비타민 D의 흡수나 혹은 우리 몸의 합성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통증이나 변형이 일어나는 구루병에 걸리거나 뼈가 질량이 감소하고 강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효소나 호르몬의 합성 혹은 작용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내 몸에 다양한 심각한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대사성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해서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는 비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비만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원인도 있고요. 아니면 과식이나 폭식, 혹은 불규칙한 생활이나 스트레스, 혹은 고열량 위주의 음식 섭취, 혹은 활동량 부족 등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다양한 요인들을 만약 막아서 우리가 비만에 걸리지 않게 된다면 대사성 질환의 원인인 비만이 걸리지 않음으로써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대사성 질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걸리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비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 습관이 필요한지 한번 배워봤는데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 것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이때 효소나 호르몬 등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줌 속에서 포도당이 밖으로 배설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로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동맥경화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구루병은 비타민 D가 결핍되어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인데요. 뼈에 통증이 생기거나 혹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질량과 강도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햇볕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햇볕을 충분히 쬐고 칼슘과 비타민들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46페이지에 대사성 질환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나 노화 등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요인도 있지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트랜스지방 섭취, 흡연 등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요인도 있어요. 그리고 제2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은 비만과 매우 밀접한 관련됨이 있어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만은 우리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요. 필요한 에너지보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비만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히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둔 활동지에다가 빈칸을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이런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